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전88입니다. 분묘기지권. 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분묘기지권 때문에 분쟁도 있고 마음고생이 많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 땅을 20년 전에 샀거든요. 그때 묘가 있는 땅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런데 옮겨줄 줄 알고 뭐 기다리고 나중에 옮기면 되겠지 이렇게 한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야기를 했죠. 이 산소를 이장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미루면서 20년 흘러왔는데요. 그 2년 전에 그게 있었죠.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4월 4.19 그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은 산소를 원래 이장해 간 상황입니다. 본래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어놨죠, 그죠? 여기 나무를 심어놓은 이 자리가 묘가 2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묘는 제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산소가 있어서 좀 곤란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밭을 만들었습니다. 산소를 이장해 가고 이 밭 이거는 산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밭의 양쪽 중간에 이렇게 산소가 있었고 여기 조그만한 길이 있죠, 그죠? 자, 길은 아니지만 저쪽 밭에서 이쪽 밭으로 연결된 그런 밭인데 농기계가 다니기 위해서 이제 길처럼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제 계속 이제 기다렸죠. 기다리다가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라도 지료를 지불해야 된다. 연 2회 이상 연체를 하면 강제 이장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돼서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조금 있다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먼저 이제 산소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뭐 이장을 자기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장을 해줘야 안 되겠나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순조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한 길을 뭐 옮기는데 금액이 얼마다 뭐 이렇게 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서로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2차적으로 또 만나서 협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돼서 그 다음 연락을 그만두고 문자를 보냈죠. 그래서 이 땅의 가치가 현재 얼마이며 시세가 얼마 하는데 그 한 기당 얼마의 지료를 내라고. 그래서 만약에 지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 2회 연속 연체를 하면 강제 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문자로 자세히 적어서 그러니까 한 기당 얼마 해가 총 산소 면적이 묘 면적이 얼마이니까 뭐 그 금액을 환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설정해서 이 금액을 뭐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평수 뭐 시는 저기 밑에 해야 된다만은 평수가 뭐 본래 여기까지도 다 사용을 했습니다만 거의 한 50병을 사용했죠. 이 산소를 본래 뭐 이렇게까지는 줄 필요가 없는데 저는 뭐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본래 산소 두기와 제사를 모실 수 있는
그 공간만 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냥 놔뒀죠. 그래서 이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다가 창고도 어차피 필요하고 창고를 이렇게 지어 버렸습니다. 뭐 한 평도 안 되는 창고죠. 농기구를 넣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하고 이랬죠. 그래서 이제 압박감을 느끼겠죠. 자기도 이제 여기 와보잖아, 그죠? 추석 때 이제 벌초하러 오고 뭐 이렇게 와보니까 자기도 뭐 서서히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간 만나자고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뭐 전화를 직접 저를 잘 안 하는 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서 협의를 했죠. 그래서 뭐 처음에 주장하는 금액, 그다음 두 번째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금액 끝까지는 내가 줄 수가 없다 하고 이제 나중에 기다리다가 문자를 보낸 상태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타입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가 윤달이 있는 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뭐 산소 이장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두 기를 옮기는데 한 기당 180만 원에서 360만 원에 이장해 가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적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장하고 잔금은 언제까지 주겠다. 계약금을 일단 10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장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4.19 판례에 의하면 이런 분묘기지 때문에 기지권 때문에 골치 아픈 이들도 지료 청구를 통해서 이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생겼어. 그거는 아주 잘 된 판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산에 같은 데 올라가다 보면 그 주인 없는 묘 있지 않습니까? 주인 없는 묘는 그냥 두더라도 그 주인이 있는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벌초를 한 흔적이 있다 이럴 때는 거기다가 뭐 팻말을 만드든지 이렇게 가지고 본인 그러니까 땅 소유자 전화번호를 적고 지료를 청구합니다. 얼마의 지료를 청구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 실제로 그렇게 한 곳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냥 놔두고 내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원만히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고, 만약에 지료는 그 금액을 얼마로 설정해야 되는지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법원에 지료를 얼마를 우리는 청구하는데 이렇게 그걸 하지 않으려 한다. 협의를 하면 제일 좋고요. 협의가 안 돼서 재판에 이제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판사가 보겠죠, 그죠? 청구 금액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두 사람을 불러서 뭘 하겠습니까? 조정을 하겠죠, 그죠? 자, 조정하라고 하면 그 조정이 불발되면 어떻게 하느냐? 조정이 불발되면 그때는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금액이 얼마. 그래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료를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료를 매년 꼬박꼬박 내면 상관이 없지만 그 지료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2회 연속 연체를 하면 그때는 강제 이장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땅 소유분들이 묘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 유리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맞습니다. 자기 땅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법이죠, 그죠? 분묘기지권이라 하는 법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 땅이지만 속상한 경우가 권리도 주장 못하고 속상한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소나무가 멋있죠. 감사합니다. 도전 88이었습니다.